예, 김정은 신년사가 발표된 지 28시간 만에 우리 정부가 북한 측에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 북한 조평통 위원장이 평창 올림픽 대표단 파견과 관련해 남측과 실무적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1년 11개월 만에 판문점 연락 채널이 개통이 됐습니다. 향후 남북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됩니다. 이 시간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어제 통일부가 오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그렇죠? 예,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하자 제안했는데 네. 북측에서 언제쯤 답을 할까 좀 기다렸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도 좀 답이 좀 늦어지고 있다, 좀 답답했거든요. 또 8일이 뭐 김정은 생일이라면서요. 그래서 좀 더 늦어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 낮 바로 조평통 위원장 명의로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내용 들으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어제 우리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이 김정은 신년사에 대해서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북측 대표단 참가 문제라든지 기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남북 고위급 당국 회담을 제의를 했는데 사실 그 전에 어제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서 북측에게 전화 연락을 하기 위해서 오전, 오후 두 번 시도했는데 받질 않았고 예. 오늘 오전에 다시 시도했는데도 안 받았단 말이죠. 오늘 리선권의 발표는 핵심은 김정은 지시에 의해서 15시 30분부로 평양 시간으로는 15시부로 그동안 단절됐던 연락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 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들은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 긍정 평가한다. 자기들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으로 개최를 진심으로 원한다. 그다음에 앞으로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남과 북 당국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예.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오늘 리선관의 발표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 어쨌든 청와대가 발표했듯이 남북 간의 2년 가까이 단절되어 왔던 이 소통의 채널이 다시 열리게 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한데 그동안 북한이 남북 간식 통전화를 자기들이 입맛에 맞게 자기들이 불편하면 끊었다가 아쉬우면 다시 이었다가 그런 식으로 해왔거든요. 예, 예. 정말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말했듯이 남북관계 개선을 진정으로 원하고 2018년을 남북관계 개선의 사변의 해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예. 다시는 이번에 이어졌던 전화 채널을 이러저러한 이유로 다시 끊는다면 전혀 태도가 바뀌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보여주는 거죠. 예. 조선중앙TV를 통해 리성건 조평통 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 입장을 대변해서 위임을 받아서 발표를 했다. 오늘 이렇게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자, 일단 김정은이 위임을 받았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한 얘기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죠? 그렇죠. 조평통 위원장이 방송을 통해서 했다. 일단 연락 채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예. 뭐 방송을 한 것까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리성건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조평통 위원장이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뭐 이선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 아마 우리 문성묵 장군님은 그 사람의 뭐 취미까지 숨소리까지 자주 들었던 그런 사람인데 예. 일단 이선권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게 2016년 12월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 전에 뭐 지금 지금 양복 입은 전의 모습을 이제 대좌를 달고 나오는 모습이지만 예, 예. 그게 마지막 촬영된 거지만 임명될 당시에는 소장까지 달았었다. 아, 군 출신입니까? 예, 원래 군 예, 출신이고 예. 군사회담에 이제 우리 카운터파트로 예. 자주 나왔던 그런 사람인데 예, 예. 어쨌든 북한이 조평통이 그전 2016년 이전까지는 노동당 소속이었지만 저 사람이 이제 그 말하자면 위원장이 되는 건 북한에서 이제 국무위원회라는 기구가 개편되면서 국가기구로 개편되면서 그 국무위원회 산하로 갔다 예. 이런 설이 있는데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은 거의 북한 정부를 대표해서 나왔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그 명의로 위임해서 나온 거니까 예, 예. 저 정도 사람이 적어도 나와야지. 예, 예. 뭐 통전부 부부장인 뭐 맹경일이나 원동연이나 이런 사람이 나올 수는 없다. 조평통 위원장은 장관급에 해당합니까? 네, 제가 볼 땐 장관급에 당연히 해당한다고 예, 보고 예, 우리 예. 통일부 장관과 거의 맞먹는다고 볼 때 아마 북한으로서는 최대 예의를 갖춘 게 아닌가. 예. 즉 우리 장관이 통일부 장관이 28시간 만에 신년사인지 28시간 만에 화답했는데 북한이 역시 딱 시간을
계산해서 예, 예. 오늘 3시 반까지는 아마 한 28시간 정도 거의 되지 않는가. 예. 이렇게 볼 때 북한도 상당히 이번에 어떤 남북 관계 평창을 겨냥해서 면밀한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리선권 얘기 나왔으니까요. 이제 실무 협의가 진행이 될 텐데 오늘 입장 발표가 리선권이 했지만 이후에 회담을 누가 이끌지도 지금 관심 아니겠습니까? 또 대표단은 누가 올지도 문제고요. 그렇죠. 일단 리선권이에 대해서 뭐 선생님께서 잘 안다고 하시니까 네. 일단 대북 대남 통입니까? 리선권은 이제 우리가 남북 군사 실무 회담이 2000년부터 있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2002년 그 4년 사이에 예. 리선권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대령 시절이죠. 대령을 달고 남북 군사 실무 회담에 수석 대표를 할 때 리선권이 중좌 계급장을 달고 처음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상당히 그 북측 대표단 일원들 중에서는 좀 돋보이는 인물이었고 어떻게 보면 계급은 상당히 그 중에는 낮은 계급이었지만 예, 예. 상당히 눈에 띄었단 말이죠. 그리고 좀 목에 힘이 좀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 예, 예. 아마도 뭔가 힘이 있는, 왜냐하면 북한 사회는 계급보다는 직책, 성분 이런 걸 중시하기 때문에 예. 저 리선권이 보통 인물이 아니다 생각했는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승진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좌, 대좌로 승진을 하고 우리 안 소장님 말씀대로 조평동 위원장으로 가기 전에는 별 하나, 북한군 계급으로는 소장, 우리 예. 계급은 준장이라는 계급장을 달았는데 제가 볼 때는 김영철 지금 통전부장을 하고 있는 김영철과 호흡을 맞추면서 대남통으로서 예. 실력을 키워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평통은 어떻게 보면 당에서는 이 통일전선부 또 이 김영철이 당을 대표하는 대남통이라고 한다면 예. 리선권은 국무위원회, 북한의 정보를 대표하는 대남통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만약에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2000년대에 있었던 그 남북 장관급 회담, 우리 통일부 장관이 나갔을 때는 사실 북한의 우리 통일부 장관에 해당되는 직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측에서 나오는 대표가 내각의 무슨 책임 참사 예. 이런 직함으로 나왔는데 저 사람이 장관 맞느냐 그냥 논란이 많았었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급논란이 있었죠. 예, 막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북한이 그런 조직을, 다시 말하면 당의 조직을 국무위원회 조직으로 만들고 거기에 리선권을 임명하고 한 것은 그런 포석일 가능성, 그런 차원에서 리선권은 우리 통일부와 같이 남북 대화의 임무를 받은 그런 조직, 그것도 그 직책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예. 그렇다면 대화의 대표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이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판문점 연락 채널을 개통했습니다. 이것도 김정은의 지시가 있었던 겁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통일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북한 측과 우리 측 연락관이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한 10여 분간 통화한 것으로 보여져요. 북측이 먼저 전화를 해온 겁니다. 자, 1년 11개월 만에 판문점 연락 채널이 가동이 된 건데 궁금한 게 지금 보시면 전화기가 있잖아요. 팩스도 있고. 그렇죠. 저희들이 전화를 들면 북측에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중단됐다는 의미는 받지 않은 걸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선 자체가 뭐 단락이 돼서 아예 무슨 끊어지는 건 겁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뭐 제가 직접 선의 단선 여부는 확인한 건 예,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일부러 인위적으로 끊지 않고는 예. 끊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항상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럼요. 상대의 그렇기 답을 때문에 제가 볼 기다리면서. 때는 상대방이 다시 말하면 이 전화기를 우리가 눌러도 예. 받지를 않으면 받지 통화가 않으면. 안 되는 예,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각각 녹색 전화기와 이 그린색 전화기가 있는데 상대방이 전화하면 그걸로 이제 받는 거란 말이죠. 예, 예. 우리가 또 전화를 할 수 있고. 예. 그래서 그동안 북한이 그걸 안 받아왔고 그러나 이번에 그걸 열어주는 것조차도 김정은의 위임에 의해서 예. 이건 어떻게 보면 오늘 그런 표현은 담겨 있지 않지만 이건 김정은의 통 큰 결단이다. 다시 예. 말하면 남측이 개성공단 중단이라고 하는 중대한 과오를 범했기 때문에 예. 그 보복 조치로서 이걸 잔절했었는데 예. 남측이 아무런 조치를 안 취했지만 우리 김정은의 통 큰 결단으로 이걸 다시 가동을 했고 또 대화도 열게 되는 것이다. 예. 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예. 리선권이가 직접 나와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이게 이제 연락 채널이 끊겼을 당시에 그러니까 개성공단 2016년 2월 이후에 끊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북측과 소통 채널이 전혀 없었던 건데 지난번에 JS통의 규순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저희들이 북측에 뭐 전달할 일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뭐 어떤 방법으로 전달을 했던 겁니까? 무슨 뭐 마이크가 있었던 건가요? 직접 아니면 뭐 육성으로 전달하거나
하거나 이런 방법 말고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뭐 판문점에 직접 가보셨지만 그 무슨 서류를 갖다 놓는 함이 있습니다. 그 회담장 바로 또 중간 지역에 MDL 뭐 완전히 그 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갖다 놓으면 북한이 그걸 가져가서 이제 우리의 의사소통을 하는데 이때까지는 가져가질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적하신 그 귀순 병사가 넘어왔을 때도 우리가 이게 A4 용지를 들고 가서 메가폰을 들고 이 사실을 북한에 통보했단 말이죠.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게 통보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와 같은 그야말로 뭐 재래식 완전히 뭐 무슨 뭐 조선시대 무슨 일본 침략군이 올라옵니다 하고 등불을 올리던 식의 방법은 이제 사라지고 또 전화가 개통됐으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최고 존엄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됐다는 건 북한이 아마 이때까지 그렇게 순발력 있게 나온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어제까지 전화가 안 울리니까 김정일 시대는 뭐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그런데 요즘은 김정은 시대는 뭐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생각해 본다. 뭐 이런 말까지 나왔었는데 어쨌든 저렇게 빨리 나오는 것은 북한이 그만큼 성의는 있는 거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년사 발표 후에 28시간 만에 저희들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평창 올림픽 자체가 주제고 매개 아니겠습니까? 고위급 회담을 재개했어요. 체육 회담이 아니죠. 저희들이 좀 판을 키우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정부로서는 우리 정부가 늘 해왔던 것이 한반도의 이제 평화를 구축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를 하면서도 동시에 남북 대화를 열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그것을 핵 문제 해결의 어떤 단초로 삼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단순히 평창 올림픽 북측 대표단의 참가뿐만이 아니라 그걸 포함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의 관심사 또 북한의 관심사들을 함께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고위급 회담이라고 하는 건 과거에 이명박 또 이 박근혜 정부 때도 고위급 접촉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걸 염두에 두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좀 더 상호의 관심사를 논의할 수 있는 평창올림픽이 주의제가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폭을 넓혀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러나 거기에 대한 호응 여부는 이제 북측 태도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 직접 리선건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제시한 고위급 회담 호응 여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또 15시 30분에 전화 통화를 했지만 그 통화를 통해서 자기들의 입장을 어떻게 밝혔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이번 회담이 고위급 회담으로 열릴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열릴지 우리가 제의한 9일 날 평화의 집에서 열릴지 다른 날 북측이 제시한 장소에서 열릴지 그건 알 수 없는데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북측이 어떤 제의를 하더라도 수용을 하겠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입장이니까 그건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장님 분위기는 일단 좋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제 화해 무드로 접어드는 거 아닌가, 정말 봄바람이 부는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자,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북한이 회담을 제의를 하고요. 신년사를 통해서 나오겠다. 또 뭐 평창 올림픽 참가 여부도 좀 대표단 파견 이야기도 했고요. 다른 조건을 요구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단순히 뭐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이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있는데 북측이 지금 요구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 한미 연합훈련 외에 다른 게 있다면 아마 돈 문제일 수 있다. 즉 이제 북한으로서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경제적 제재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뒤가 다 막히니까 지금 앞으로 나오겠다고 그래서 지금 남쪽에 접근해 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결국 뭐 그 돈이라면 이제 수단 쪽으로 뭐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도 이제 벌크 캐시 현금이 넘어가고 개성공단만 해도 1억 달러가 연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유엔 제재 상태에서 현금은 절대 갈 수 없는 상황이 있고 그 외에 또 있다면 뭐 식량을 좀 쌀을 좀 달라든지 비료를 달라든지
뭐 원유 같은 건 물론 뭐 어렵겠죠. 원유 지금 북한이 뭐 공해상에서 드럼통이나 파이프로 지금 겨우 얻어다 쓰는 이런 구골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이 경제 문제를 요구할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매끄럽게 넘어가느냐. 예. 이것이 이번 고위급 회담이 열리던 뭐 중간급 회담이 열리던 자간 해결될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로서는 모든 걸 다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 뭐 과거처럼 뭐 우리가 장관이 나가는데 북한이 무슨 참사가 나와서 격이 안 맞는다 해서 회담이 깨진 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상황은 적어도 없을 것이고 우리로서는 지금 평창 올림픽을 잘 치러야 하는 게 대전제이기 때문에 예, 예. 그걸 뭐 매끄럽게 뭘 달라든지 이런 딜을 요구할 때는 좀 뒤로 미루자. 일단 평창부터 잘 하고 그다음에 딜을 또 논의할 수도 예, 있다. 예, 예. 이렇게 가겠지만 이런 것들이 접점을 쉽게 찾을지 그게 예. 조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미국이 이번 그 대화 재개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을지. 우리 정부는 미국과 상당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로켓맨의 대화 제의 좋은 소식일지 아닐지 좀 지켜보겠다. 또 애매한 말을 했어요. 물론 로켓맨 이야기를 또 했고요. 네. 지난번에 또 거기 핵 버튼 이야기를 또 했고요. 그럼요. 예, 글쎄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봐야 됩니까? 미국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미국은 어쨌든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거든요. 그렇다면 그 핵 문제 해결은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은 예. 김정은이 뭐 남북 관계를 개선하겠다, 평창 올림픽에 대표단을 보낼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비핵화에 관해서는 이런 반구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핵 단추를 얘기를 하고 핵탄두를 더 많이 꽝꽝 만들어내겠다, 또 핵 무력을 더 강화시켜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 대화를 하겠다고 하시니 대화를 하는 건 이해하겠다. 그러나 북한이 만약에 한미 동맹에 금을 내거나 이간을 시키거나 북핵 문제를 위한 국제 공조의 틈을 생기게 한다면 그건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지켜보겠다는 라고 의미가 하는 예. 그런 분명한 의지거든요. 우리 정부도 고민이 있습니다. 남북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데 예, 예. 남북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핵 문제가 해결돼야 개선이 되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한반도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위협하고 있는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 한반도의 평화는 오지 않는 거지요. 예, 예. 북한의 김정은은 자기들의 핵 보유를 인정해라. 인정한 전제하에 남북 대화도 하고 교류도 하고 그렇게 하자는 것이 지금 김정은의 요구입니다. 예, 예. 그럼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우리는 대화는 하되 결국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나오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기 때문에 예. 대화가 열리면 그게 첨예한 대립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측 대표단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문제는 김정은이 결단했고 김정은이 평창 올림픽을 정말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예. 다른 걸 결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건 오히려 자기들의 진정성을 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측 행동을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미국 헤일리 대사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누구와 대화를 하든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이 톤의 말을 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남북 대화를 하면서도 한미 간의 입장을 조율하고 북한을 비핵화의 대화로 이끌어내느냐 하는 것은 큰 숙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 소장님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궁금했어요. 김정은의 신년사 지금 꽤 됐죠. 집권 7년 차인데요. 거의 이제 모습을 드러내고 하고 육성만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신년사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소위 말해서 김정은의 외교 과외 선생님이 있을 것 같아요. 누구라고 보십니까? 리용호 쪽, 그러니까 외무 쪽에 밝은, 그러니까 외교에 밝은 사람, 아니면 뭐 최룡해가 될 수도 있고요. 무슨 이제 뭐 코디나 뭐 복장 이런 문제는 뭐 김여정이 챙길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누가 이렇게 책사 역할을 한다고 보십니까? 우선 신년사는 서기실에 이제 김여정이 한때 이끌었던 서기실, 우리 비서실 비슷하지만 이제 좀 축소돼 있죠.
소기실은 전적으로 김정은의 모든 업무와 의전과 경호를 담당하는 게 소기실입니다. 우리 뭐 비서실은 그보다 훨씬 넓지만은 그게 이 연설문 작성하는 비소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신년사라든지 적어도 7차 당대의 보고문이라든지 이런 건 과거 황장엽 선생님이 증언을 들어보면 뭐 4차 당대회가 열린다. 그러면 이제 철학 박사인 그 황장엽 선생을 비롯해서 노동당 역사연구소 교수, 김일성대 철학부 교수, 이 학자 박사급들 한 5명이 가방을 싸들고 별장으로 내려가서 한 열흘 이상 작성한다는 겁니다. 근데 신년사는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당대회 보고서보다는 짧고 그러니까 소기가 작성하겠지만 이제 지적하신 대로 외교 분야 무슨 뭐 경제 분야 전문가들을 불러서 송관이 이걸 계량적인 걸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은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소기실의 그 연설 소기가 작성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당 선전선동 비서인 지금 최희가 선전선동 담당 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최희한테 한번 피드백 시키고 제가 볼 때 최종 비준은 김여정이가 했을 것이다. 김여정이가 했을 거다. 그리고 이번에 그 노동당 김정은 집무실에서 녹화하는 그 장소에도 분명히 김여정이가 나타나서 뭐 이렇게 하세요, 스톱하고 이렇게 표정 관리며 프롬포터를 읽는 걸 다 김여정이가 코치하지. 그게 뭐 이렇게 다른 광범위한 사람들이 많이 참가하지 않죠.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자꾸 이제 실수도 하고 뚱뚱해서 힘들고 하니까 그 모습을 여러 사람에게 절대 최고 존엄이기 때문에 보여주질 않는 겁니다. 그렇죠. 뭐 녹화된 장면이기 때문에 숨이 차서 이야기를 못했으면 다시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좀 쉬었다 하기도 하고 뭐 좀 젊어서 그렇지만 김일성 때는 신년사 하다가도 뭐 가서 주사도 좀 산삼주사, 녹용주사 맞고 오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요?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뭐 김정은이 지금 젊은 나이에 뭐 주사까지는 안 맞겠지만 살이 많이 쪘기 때문에 숨이 차면 야 좀 쉬었다 하자 그러면 또 쉬었다 하고 아마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자, 높습니다. 북한 측 이렇게 나온 이상 좀 대표단 또 선수단까지 파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북한 주민들,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 동계 스포츠는 어떤 겁니까? 인기가 좀 있습니까? 지난번에 그 마식령 스키장은 외화벌이용으로 김정은이 신경 써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이용을 하는지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북한 주민들은? 글쎄 북한 주민들은 오히려 이 마식령 쪽보다는 백두산, 삼지연 그쪽에서 스키를 타고 전지훈련도 북한의 동계 선수단들은 거기서 한단 말이죠. 원래 북한이 이게 스케이트나 스키는 한 70년대까지 우리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수 자원이 많았고 훈련장도 많아서 일본이나 이런 데 가서 메달도 좀 따왔는데 이게 사회주의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동계 스포츠도 무너져서 지금 뭐 피겨 스케이팅 뭐 일부 내놓고는 우리보다 훨씬 약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가 볼 때 이번에 평창에 온다면은 선수단 규모는 대단히 왜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걸 뭔가 커버하기 위해서 지금 뭐 모란봉 예술단이 온다. 그럼 뭐 또 현송오리가 나타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또 최휘가 마침 그 선전선동 부위원장이 된 최휘가 이제 2년 전에 베이징에 모란봉 예술단을 끌고 갔다가 뭔가 잘못돼서 돌아왔잖아요. 네, 그때 그 단장이 바로 최휘였습니다. 그때 뭐 4시간 만에 보따리 싸들고 돌아왔는데 이번에 아마 모란봉 악단도 단장이 또 현송월이 아니겠습니까? 최휘가 온다면 또 체육지도위원장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그때 갔다 와서 뭐 잘못해서 저 한경남도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숙청됐다가 다시 롤백해서 이번에 상당히 높이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또 김여정한테는 또 꼼짝 못하는 김여정 계열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술단이나 뭐 우리가 바람은 이제 그 김여정이가 좀 왔으면 좋겠다. 응원단 예전에 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응원단은 어디 그 뭔가 특사 정도로 빅3가 이제 인천에 내려서 그때 황병서, 김양권, 최용해가 2014년에 아세안 게임 때 와서 상당히 히트치고 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뭐 김여정 정도가 단장으로 올린 맘마고 선수단을 보내놓고 뭐 특사로 강릉에 내리겠다. 그럼 또 우리가 또 상당히 스포트라이트도 기자들이 비출 거고 이런 것을 북한은 아마 계획하고 있지 않나. 태영호 전 공사도 응원단은 아니라도 예술단 정도는 오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미니 응원단이든 적어도 또 북한에 뭔가 파카를 딱 뭐 평창 패딩 좀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한 200명 미니 응원단이든 모란봉 예술단이든 와서 자기네 그 왜소한 선수단을 좀 커버하려는 그런 의도는 가질 수 있습니다. 김정은의 부인이죠. 리설주도 뭐 응원단 예전에 왔었죠. 리설주가 왔었죠. 리설주가 왔었죠. 그래서 어차피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그 배경 중에 하나는 매우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북한이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건 우리는 또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죠. 우리에게 북한에게 당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기회로 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고
또 올림픽에 참가도 시키고 예. 북한으로 하여금 정말 이 어려운 난국을 타하게 하는 방법은 핵을 내려놓는 길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심어주는 예. 그런 어떤 소통의 자리로 만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것인데 예. 오히려 우리가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갖는다면 예. 이 북한에게 오히려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하는 점도 늘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시 30분에 연락 채널이 개통됐고 한 10분간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니까요.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또 회담이 언제쯤 이루어질지 저희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